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오늘도 이제 리뷰를 하려고 방송을 잠깐 켰습니다. 오늘 리뷰해드릴 경기는 먼저 이제 전북현대와 대구FC 경기를 리뷰해드리려고 하는데요. 2대1로 이제 전북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제가 지난 경기 끝나고 그 수원FC전 진 다음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취지의 어떤 이야기를 드렸는데 의외로 이번 경기에서 이제 빠르게 수습한 느낌이죠. 좀 안 좋았던 흐름을 딱 끊는 승리를 따냈는데 저는 이게 그 뭐 제가 드렸던 말씀이 다 틀리진 않았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그 방송에서 이제 그런 말씀 드렸었어요. 문선민 선수가 들어온 다음에 좋아지는 게 있었다. 이 송민규가 들어오면 이 어떤 전형적인 윙포워드가 두 명이 들어왔을 때 아무래도 개인 기량이 있는 선수들이니까 좀 다른 어떤 시너지가 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 경기에서 좀 그런 어떤 그 실마리 단서를 조금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전북은 윙이 필요하구나, 개인 기량이 좋은 윙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경기 끝나고 이제 나온 인터뷰를 보니까 감독님께서도 이제 그 특별히 두 윙을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중심으로 좀 풀어가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제가 한 명 더 말하고 싶은 건 바로 쿠니모토입니다. 요 얘기를 하면 오늘 그래도 전반전에도 물론 뭐 골은 페널티킥에서 나왔지만 공격 전개가 그래도 그렇게까지 답답하진 않았거든요. 사실 그런 점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쿠니모토가 분명히 움직이기 좋은 어떤 영향들이 생긴 것 같은데 그게 어떤지 일단 하나 보여드리겠고, 그 다음에 제가 항상 그렇듯이 이제 이긴 경기를 가지고 제가 리뷰를 해드릴 때 너무 좋아하실 땐 아니다. 이 경기에 기쁜 건 맞지만 이게 뭐 문제점이 있었던 팀이 단번 해결됐지 않았다라고 보통 말씀드리곤 하는데 그 어떤 약간의 어떤 불안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나아가야 될 방향들에 대해서 과제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오늘은 뭐 하나 세세 경기를 막 이렇게 막 세세하게 분석하기보다는 그냥 그 선수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얘기들을 좀 해드리면서 맞춰볼까 합니다. 자, 일단 제가 항상 이제 윙어들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을 거예요. 전북은 로페즈나 문선민이나 예전에 레오나르도나 뭐 이런 윙포워드들이 굉장히 해주는 게 많은 팀이었다. 공격이 뭔가 엄청 세밀하고 그렇다기보다는 이 측면에서 공격 전개가 되는 경우들이 많다고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가 이 측면에 파괴적인 윙이 있어야 되는지 왜 있어야 되는지를 두 개를 잘 보여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김상식 감독님 인터뷰를 여지까지 쭉 봤을 때 굉장히 이렇게 전술 얘기를 많이 하시는 지도자는 아니셨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질문을 하진 않았지만 굉장히 제가 원해서 질문을 했을 때 받았을 것 같은 대답을 해주셨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문선민 선수는 수비 뒷공간을 많이 노렸고 그다음에 송민규는 공을 잘 관리를 해줬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딱 제가 봤던 그대로여가지고 아 내가 오랜만에 경기 제대로 봤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자 지금까지 전북 윙어들이라고 할 만한 선수들이 이제 바로랑 한교원 선수가 있었는데 사실 이 두 선수를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U22 카드들이 있었지만 이 선수를 일단 제외하고 이 선수들을 바로나 한교원 선수 썼을 때 특징이 뭐냐면 역습 때는 한교원 선수도 곧잘 달려나가곤 하지만 지공 때는 사실 한교원 선수가 뭔가 발밑에 잡아놓거나 뭐 이런 타입의 유형이란 말이에요. 사실 이렇게 발 앞에 잡아놓고 그러니까 이제 우당탕 드리블이라고 그러죠. 이제 우당탕 측면을 밀고 들어가다가 순간적으로 꺾어서 접으면서 뭔가 상대를 흔들어 놓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자기 발 앞에 잡아놓고.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무래도 제가 이제 한교원 선수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한교원 선수가 만약에 제 방송을 볼 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한교원 선수를 제어하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한교원 선수는 공을 잡을 때 이 라인 쪽에 잡거나 이쪽에 잡는 걸 좋아하는데 한교원 선수는 특징이 뭐냐? 공을 잡고 공이 이제 뒤에서 보통 나오거나 여기서 이렇게 연결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골대 쪽을 보게 해놓으면 굉장히 까다로운 선수예요. 왜냐면 이게 언제 순간적으로 탁 치고 나가는 힘이 좋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달려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강규원 선수는 공을 받기 전에 좀 괴롭혀가지고 몸을 이쪽을 쳐다보는 상태로 해놓은 상태에서 패스가 딱 들어갈 때 한 요쯤 나왔을 때 순간적으로 압박해서 한규원 선수가 공을 이 뒤쪽으로 잡아놓게 하면 사실은 위력이 반감됩니다. 왜냐면 이게 이렇게 뒤로 가버리면 한교원 선수가 할 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한교원한테 당하는 팀들은 대체로 한교원 선수가 이렇게 본인 앞에 공을 잡아놓고 골대 쪽으로 이렇게 막 치고 밀고 나가는 거에는 강점이 있는데 이제 전북 쪽 골대를 보고 나면 연계나 뭐 이런 쪽이나 이쪽 발 앞에서 이제 세밀하게 드리블하는 게 좀 약하다 보니까 약하다 그러면 기분이 나쁠까요? 어쨌든 그런 특성이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지공하는 팀한테는 조금 답답한 감이 있죠. 그래서 이제 한교원 선수가 지난 시즌에 되게 잘했던 이유는
이 측면에서 지금 그 보여주는 기존에 이제 우리가 한교원 하면 떠올리는 그 측면의 어떤 막 이렇게 묵직한 드리블이 아니라 지난 시즌에 굉장히 스탯이 많이 나왔던 이유는 반대쪽에서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한교원 선수가 이쪽 가운데 골문 쪽으로 이동하면서 뭔가 사고를 많이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득점이 부쩍 늘었죠, 사실은. 요런 형태로 조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게 뭐 이렇게 딱 비교하긴 그렇지만 옛날에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라인을 탈 때랑 이제 나이를 먹은 다음에 호날두가 조금 더 이제 축구를 더 이제 읽는 눈이 좋아진 다음에는 이제 스코어러로 바뀌었잖아요. 측면에 배치됐음에도 불구하고 득점할 때 골문 앞으로 이동하면서 되게 득점이 많이 늘었는데 한교원 선수가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한교원 선수가 측면에서 풀어주지를 약간 못하는 느낌이 있죠. 특히나 내려서는 팀. 그 다음에 대구처럼 파이브백 쓰는 팀을 상대로는 좀 고전하는 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문선민 선수는 어떻게 풀어가는 걸 제가 봤냐면, 문선민 선수가 원래는 이 라인 타는 거 되게 좋아하고 이 선수도 잡아놓는 거 좋아하고 뭐 하는 선수지만 오늘 전반전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장면이 이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유현 선수가 오른쪽이었잖아요. 이쪽을 밀고 올라오면 대각선으로 빠져나갑니다. 계속 이쪽 코너 플렉 쪽을 향해서. 그러면 이유현 선수가 올라오면 사실상 측면 수비가 대구는 윙백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를 잡을 수밖에 없어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1대1로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문선민 선수가 이 뒤를 파면서 이쪽에다 패스가 들어가게. 그러면 얘가 딸려 나오고 중앙이 비는 이런 형태를 계속 써준 거죠. 문선민 선수는. 요거를 굉장히 잘해줘가지고 이게 이제 수비 라인을 그러니까 바꿔볼까요? 이렇게 딸려 나갔다고 해볼까요? 딸려 나가면 자연스럽게 이쪽이 비니까 움직일 공간이 늘어납니다. 누구든 구스타브도 편해지고 공격형 미드필더인 뭐 쿠니모토가 들어가든 아니면 이승기 선수가 올라오든 이쪽 쓰기가 훨씬 편해지는 거죠. 이 움직임 하나만으로도. 근데 이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가야 돼요. 안 가면 안 생겨요. 이 공간이. 요까지 가다가 말면 그냥 이 선수도 여기 지켜버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내가 이쪽으로 쭉 빠져주면 이 선수는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게 여기까지는 옵사이드가 아니거든요. 그럼 따라가야지. 근데 여기 출발했다. 그러면 가다가 뭐 무슨 관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여기까지 따라 내려가거든요. 그럼 이제 벌어지는 거거든요. 요거를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문선민 선수가. 오늘 이제 역습에서는 그건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역습에서 속도는 그 부차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전북이 선제골을 넣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선제골은 이제 지금 이제 뭐 송민규, 한교원, 바로우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저기 문선민 이런 빠른 선수들이 있을 때는 역습 나갈 때는 오히려 득점을 쭉쭉 뽑아낼 수가 있어요. 상대가 밀고 나올 때는 오히려. 근데 지금까지 이제 고전했던 이유는 지공에서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요런 면에서 조금 장점을 보여준 것 같아요. 이 내려선 팀 상대로도 공간을 문선민 선수가 좀 만들어주면서 중앙을 편하게 해줬다. 근데 여지까지 이런 게 잘 없었던 거죠, 사실은. 여기 다 머물러 있는 윙어들이 주로 많았던 거죠. 근데 이제 송민규 선수는 좀 다른 느낌인데 이거는 사실은 전반전에도 한 장면이 있었는데 제가 정확히 한 20 몇 분대로 기억하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말씀을 안 드리고요. 후반 66분일 거예요. 그때 이제 쿠니모토, 송민규가 왼쪽 측면을 둘이서 툭탁툭탁 투맨 게임이라고 그러죠. 농구에서 투맨 게임을 풀어가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계화면상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뭐 중계를 본다 그랬을 때 카메라상으로 이쪽에서 풀어가는 장면인데 그 장면이 저는 굉장히 좋았다고 봐요. 그 장면이 왜 좋았냐면 제 기억에 송민규가 중앙 쪽에 바꿔 설명해 볼게요. 제가 기억에는 아마 쿠니모토가 이쪽에 처음에 이쪽에 나와 있었나?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아마 송민규 선수가 이쪽에 있었을 텐데 쿠니모토가 공을 딱 받으면서 이쪽으로 이제 송민규 선수가 이쪽으로 빠진 거죠. 아까 그 문선민 선수가 빠진 공간으로 이쪽으로 딱 빠지면서 공을 잡고 이동을 해볼까요? 자, 이 선수가 일로 가니까 수비가 따라가겠죠. 또 윙포워드가 윙백이 따라가겠죠. 그러니까 이걸 쿠니모토가 이 사이로 하프스페이스 쪽으로 공략하는 겁니다. 여기가 벌어지니까 여기 있다가 송민규 따라서 벌어지니까 일로 들어가고 송민규는 이걸 또 미련 없이 여기다 내주고 그러니까 수비가 이렇게 붙고 얘도 이제 따라 들어오는데 송민규가 일로 들어가니까 이걸 컷백. 그래서 송민규가 이쪽에서 중앙 이동하면서 슈팅 때린 장면 66분일 겁니다 아마. 요 장면이었는데 이게 이제 지금 또 하나의 이 전북의 어떤 지공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게 윙어가 되게 다른 방식이에요. 문선민 선수는 자기가 달리면서 자기가 빠르고 하니까 달리면서 이쪽을 끌어냈잖아요. 근데 이거는 송민규 선수 같은 경우는 자기 발 앞에 들어온 걸 굉장히 잘하는데 송민규 라인을 잘 타요. 그러니까 라인을 등지는 걸 좋아해요. 자기가.
왜냐면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주로 말하는 양아치 드리블이죠.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 좋아하잖아요. 약간 한교원 선수가 오른쪽에서 여기 한교원 선수 이쪽에서 이제 드리블 치는 거 좋아. 딱 이 위치에서. 이 위치에서 막 직선으로 막 끌고 들어가다가 크로스 올리는 척하면서 딱 접고 들어와가지고 1 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제 송민규 선수 같은 경우는 좀 더 라인 쪽에 있는 걸 드리블 할 때는 특히나 라인 쪽에 있는 걸 좋아합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밀고 들어오면서 오른발로 치고 들어오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여기서 공을 잘 다루기 때문에 발 앞에 딱 잡아놓고 특히나 공을 돌려가지고 살짝 앞에 잡아놓는 걸 잘해요. 예. 그러면 당연히 윙백이 따라 나오죠. 그러면 이제 쿠니모토가 이쪽 사이를 움직이기가 더 좋아지는 게 있는 겁니다. 왜냐면 여기에 그냥 이쪽에 그냥 묻어있는 선수였다 그러면 쿠니모토가 이제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서 사실 줄 데가 없는 거죠. 그죠? 여기 묻어있다 그러면 혹은 라인에 그냥 서 있다 그러면 바로 좀 직선적이니까. 근데 이제 이쪽에 있으면 송민규가 이쪽으로도 중앙에 있다가 일루도 빠지고 또 뒤로도 내려오고 공받는 움직임이 좋으니까 이렇게 해주니까 끌고 움직이면 일로 빠지든 아니면 이 선수가 일로 빠지면은 또 이제 이 뒤쪽을 쓰든 이제 쿠니모토가 좀 움직일 공간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송민규가 센스가 있으니까 같이 움직이는 걸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러면서 좀 이제 쿠니모토가 오늘 경기에선 제가 진짜 오랜만에 좋은 경기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여지까지 쿠니모토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전북의 단점이기도 한데 전북이 이제 백승호 선수나 류재문이나 최영준이 같이 출전했을 때 혹은 2명, 3명 중에 2명 정도가 출전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 뒤에 숫자가 너무 많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이렇게 배치가 돼버려요. 근데 이제 이용 선수나 막 바짝 올라가가지고 이걸 한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측면 커버를 그냥 막 속 시원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통 이용 선수가 한 요까지만 올라가서 전개해주고 내려오잖아요. 이게 이쪽까지 올라가려 그러면 오히려 이쪽 윙하고 이제 호흡이 더 잘 맞아야 되는데 내려선 팀들이 많으니까 보통 이쪽에서 그냥 크로스만 하고 내려오다 보니까 뒤에 숫자가 너무 많은 감이 있거든요. 근데 쿠니모토가 엄청 또 내려와요. 공을 받으러.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쿠니모토 뭐 최영준 뭐 백승호 같이 출전했다 그러면 여기 5명씩 있을 때들이 가끔 나왔어요. 진짜 이게 답답하게 왜 여기까지 내려오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이게 이제 쿠니모토가 공이 이제 잘 안 오니까 그런다는 생각은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해결책은 몰랐던 거죠. 사실은. 근데 오늘 송민규랑 움직이는 걸 보니까 문선민이 움직이면서 공간 만들어주는 걸 보니까 쿠니모토가 좀 편하게 공을 받게 만들어주니까 안 내려오더라고요. 덜 내려오더라고요. 그게 아마 제가 보기엔 쿠니모토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제 이승기 선수가 아시다시피 이제 오늘 같은 경기에서는 잘 안 보이죠. 왜 안 보일까요? 공격이 안 풀릴 때는 많이 올라가거든요. 이승기 선수가. 빈 공간 있잖아요. 빈 공간이 잘 안 생기면 본인이 올라가가지고 이제 밀고도 올라가고 뭐 많이 해주는데 오늘은 공격이 그렇게 나쁘지 않으니까 뒤에서 이제 안 그래도 백승호 선수가 좀 공격적인 선수니까 적당히 올라가면서 뒤에서 공을 많이 돌려주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보여요. 공격적인 선수라고 알고 있는데 잘 안 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쿠니모토를 제가 경남 시절에 아주 자세히 보진 못했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쿠니모토가 경남에서 제일 잘할 때 보통 왼쪽 윙으로 나왔을 때 제일 잘했어요. 제 기억에는. 근데 왼쪽 윙인데 왼쪽 윙이 전형적인 왼쪽 윙이 아니에요. 왜냐면 4-4-2였으니까 그때는 경남은. 그래서 예를 들면 바꿔볼게요. 똑같은 4-4인데도 지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약간 이렇게 쓰는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공격적인 성향의 그러니까 어떤 그 경기를 해야 될 때 4-4 이제 뭐 한 4-5년 전이긴 한데 공격적인 경기를 해야 될 때는 측면에다가 윙 플레이어를 놔요. 약팀을 만나면. 근데 예를 들면 레알 마드리드나 FC 바르셀로나처럼 본인들보다 좀 세다. 뭐 바이에른 뮌헨이다 그러면 특징이 이 측면에다가 이 중앙에는 수비형 밑에 뭐 옛날에 있던 그 지금 아스날가 있는 토마 파티나 이런 애들을 갖다 놓고 측면에다가 사울링게스나 코케를 갖다 놓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게 또 약간 좀 비등하다 그러면 한쪽만 윙어를 놓고 한쪽에는 중앙 미드필더를 갖다 놓는 경우들도 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밸런스를 그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앙 선수들이 약간 중앙으로 좁혀서는 형태를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윙포워들 4-4인데 얘네가 이 와이드하게 쓰는 게 아니라 약간 중앙 쪽에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쿠니가 이렇게 좁혀서는 이렇게 와이드하게 선 4-4-2가 아니라 약간 좁혀서는 4-4-2에서 왼쪽 윙어를 잘 썼어요. 잘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말컹이 있긴 했지만 그 파트너 투톱 파트너들이 이제 김효기 선수나 좀 많이 뛰는 선수들이 많았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쿠니 앞에서 이 선수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컹 옆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측면으로 엄청 많이 돌아나가요. 이 톱이 바다지로도 내려오자면 측면으로 많이 돌아나가고 여기를 쿠니가 썼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쿠니모토가 빠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드리블이 막 이렇게 스피드가 있어 보이지만 폭발적으로 빠르지 않아요. 문선민처럼 폭발적이지 않다고요. 이 선수는 드리블이 이 선수 이제 좀 제가 양아치라고 하고 싶은데 잘 속이잖아요. 여기 주는 척하다가 이제 예측 못하는 드리블 순간적으로 툭툭 해가지고 이렇게 속이는 장면들이 좋기 때문에 앞에서 움직이는 선수들이 있을 때 움직이는 선수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수비들이 따라가거나 뭔가 반응이 있을 때 요거를 역이용해가지고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요게 있었을 때 제일 잘했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한 명 뚫고 들어오면 여기서 그냥 말컹한테 감아주는 말도 안 되는 막 이런 핀포인트에 떨어지는 크로스 넣어주면 말컹이 들어가서 마무리하는 형태였잖아요. 이런 게 많았다고요. 감아주는 휘둘러주는 패스들이 많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게 경남에서는 가능했던 이유는 쿠니모토를 중심으로 공격이 전개가 되니까 다 맞춰줄 수 있어요. 공격 선수들이 이렇게 움직여라 저렇게 움직여라 맞춰줘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전북은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쿠니모토가 장점이 있는 거는 알겠고 기술도 좋고 다 좋은데 어떤 주변에서 움직임이 좀 적다 보니까 지공팀을 만나면 쿠니모토가 움직일 여지가 좀 적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잘 됐던 거죠. 그래서 오늘도 그 두 번째 골 장면 잘 보시면 쿠니모토 미쳤잖아요. 그 패스. 근데 그것도 잘 보시면 구스타보가 움직임이 좋아요. 구스타보가 이미 그 쿠니모토한테 공이 들어가 원터치로 나가긴 하는데 쿠니모토가 공을 찰 수 있을 때쯤에 구스타보가 이미 출발을 끊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원터치로 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쿠니모토는 앞에서 움직이는 선수들이 있을 때 더 잘하고 돋보이는 선수인 것 같아요. 그 일본 애들의 어떤 일본 선수들의 그 전형적인 특징, 주변에서 움직임이 많을 때 공을 굉장히 잘 돌리고 더 영리하게 돌아가는 그 느낌이죠. 그래서 쿠니모토도 확실히 자기 공을 많이 받아줄 수 있고 어그로를 빼줄 수 있는 송민규가 있다 보니까 잘 풀리고 또 문선민도 공간을 만들어주다 보니까 쿠니모토가 조금 더 수월하게 공격 이선에서 움직일 수 있는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송민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측면 쪽으로 빠져주면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이 하프 스페이스도 들어갈 수 있고 때로는 송민규가 중앙 쪽에 들어가 있으면 자기가 사이드 가기도 하고 이게 이제 사사이에 있을 때 그런 어떤 이 포지션을 바꿔가면서 쓰는 형태를 송민규랑 잘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지금 이 송민규랑 문선민이 오기 전까지 쿠니모토가 주로 나오면 윙어로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배치상. 그래서 윙어인데 와이드하게 쓰진 않고 한 칸 안에 들어와가지고 쓰고 이쪽을 이용 선수한테 맡기다 보니까 주변에 그러니까 이용 선수가 아무리 공격적이라고 해도 요 라인을 막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관계가 이제 별로 없는 거죠. 측면이랑은 측면에서 같이 흔들어고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쿠니모토는 제가 보기에는 앞에서 움직이는 특히나 측면을 같이 흔들 수 있는 선수들이 있으면 좀 더 잘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북은 윙이 맞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제가 찬물을 좀 끼얹고 가겠다고 말씀드렸죠. 그거는 뭐냐면 오늘 후반전이 굉장히 전북 팬들한테는 정말 즐거운 경기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오랜만에 지금 이렇게 빠르잖아. 문선민이니까 빠르다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문선민 선수가 와서 빠른 건 맞는 것 같아요. 속도감이 다른 것 같고 구스타보도 오늘 굉장히 신을 많이 냈고 송민규 선수도 많이 도와줬고 좋았어요. 한교원 선수도 신을 많이 냈고 좀 득점이 안 나온 건 아쉽지만 어찌됐든 오랜만에 찬스를 많이 만들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좀 초를 치자면 선제골이 들어가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 그리고 그 구스타보 골까지 저기 문선민 선수 골까지 너무 예쁘게 넣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가 편해진 겁니다 사실. 45분까지 두 골 넣고 2대0이니까 대구도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편해진 감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경기에서도 이 전북이 지공하는 팀들을 잘 대체로 다 지공을 하니까 지공하는 팀을 잘 공략할 수 있느냐를 봐야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앞으로도 이렇게 시원시원한 경기를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민규랑 문선민이 같이 출전을 하니까 뭔가 이 지금까지 전북에 필요했던 1대1 기술이 있고 드리블해서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선수들이 있으니까 확실히 좋아지는 느낌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드릴 말씀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이게 오늘 제일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얘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